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특히 국방장관이랑은 사이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것도 트위터로 국방장관 경질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마크 에스퍼는 해임됐다. 그간의 직무 수행에 감사한다. 해임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했다. 지난 6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군을 투입하라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공개 반대한 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게 지금 써 있는데 백악관에서 꾸준히 국방장관은 마스크를 착용해 왔다라고 합니다. 아니 마스크를 썼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고. 마스크는 아닐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은요 역대로 전임자도 마찬가지고 매티스 국방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요 그것을 거부해요. 나름대로 이 국방부의 그 어떻게 보면은 필요성 그리고 미국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결정은 국방부 고유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의 부당한 어떻게 보면 지시를 거부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임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에스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 6월에 미국 내에서 인종 문제가 확산되고 그때 그 인종 문제 확산, 그 사회 불안전을 막기 위해서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에스퍼 국방장관이 그럴 수 없다는 거부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마 그 부분에 계속 염두에 있었고 지금 연방 조달청 이야기, 연방 총무청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에밀리 머피는 트럼프의 어떤 지시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에스퍼 국방장관과 같은 경우에는 향후 특정한 상황에서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보기로서 이렇게 사표를 내게 만든 거죠. 이게 두 가지 복합 요소가 있다 저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아직 미국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장관 경질하고 예,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과도한 추측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불복을 하고요. 그랬을 때 군을 투입해서 대통령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자기 말을 안 듣는 저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있으면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아마 그런저런 요소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다 계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에 이제 미국 연방 총무청 조달청의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어서 말을 안 듣고 협조를 안 하고 이런 어떤 시각보다는 아마 지난 2000년에 우리 부시와 엘고어가 그 선거를 했을 때 플로리다 개품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끌었는데 그때도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방 조달청장으로서는 또 법적으로 정확하게 당락이 확정이 되는 그 순간에 자기는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태도도 공직자로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비상대책위원이잖아요. 네. 미국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상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지금 들리는 얘기가 공화당 내에서의 부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선거에 승복을 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참모들도 아름다운 퇴장을 권유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두 아들과 변호사는 계속 소송을 해야 한다라는 네. 입장을 호칭하고 있는 것도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 표현 봤지만 지금 이틀째 골프 치고 트위터하고 국방부 장관 경질하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닌 것은 참모들의 표현이라든지 여러 차례 내용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에 확진되고 나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나는 건강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내부에서 들여놨던 얘기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겁을 먹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그리고 각종 소송 등을 통해서 내가 옳았다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겠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소송전들을 생각한다면 퇴임 이후에 그냥 조용히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마지막을 생각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생각과 주변의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가족들까지도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애당초의 특정 주지사 같은 경우는 선거 때 나는 바이든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듯이 선거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라고 하고 깨끗이 승복하게 되는 이 미국의 전통과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힘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날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초유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신 박사님,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그럼 언제쯤 인정하고 언제쯤 정권이 넘어가리라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의존하는 최후의 수단이 법원이잖아요. 예.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하겠지만 주에서는 보다 일찍 기각하고 대법원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일 이후 도착하는 것을 무효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인용을 한다면 조금 더 길어지고 기각을 한다면 그 순간에 확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인용을 해서 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12월 8일에 주에서 선거인단을 확정하고 12월 14일에 그 투표가 있는데 그 전에 대법원이 판단을 할 겁니다. 따라서 12월 중순쯤 가면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버틸 법적 근거가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 이상 더 끈다라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신범철 박사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당선이라는 호칭까지 썼는데요.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